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분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이 바로 의료비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파지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병원비까지 너무 많이 나오면요, 우리가 노년 생활을 즐기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담이 자녀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을 위한 보험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앤 에이 강의 시간에는 자녀에게 더 좋은 효도 선물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 효도 보험으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스마트플랜 ABC 시간에는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달러 변액 연금보험을 주제로 안심되는 연금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보험플랜 119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내 가족 보험으로 지켜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앤 에이 강의 시간인데요. 자,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자, 사랑하는 부모님의 행복한 노년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맹충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곧 신년이 다가올 텐데요. 자, 어떻게 연말 준비는 잘 하고 계시나요? 마무리를 잘 해야지 또 신년을 기쁘게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 신년이 다가올 때 또 고민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부모님 선물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은요, 부모님도 만족하고 그리고 자녀도 더 만족스러운 그런 선물 한 가지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1년 중에서 4번 정도는 최소한 선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명절 2번, 그리고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키워드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선물을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선물을 할까 많은 고민들 중에서 저희가 찾아가게 됩니다. 자, 명절 때도 찾아가게 되고요. 어버이날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 생신 때도 이런 키워드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만족스러운 키워드를 혹시 찾아보셨나요? 부모님 선물, 자녀가 좋아하는 선물 위주로 할까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선물 위주로 할까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봤더니요. 과거 추석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설문에 대해서 응답했나 봤더니요. 먼저 자녀분들이 추석 선물을 할 때는요. 신선식품에 대해서 많은 선호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건강식품, 부모님이 건강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건강식품을 부모님한테 선물해 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부모님들은요, 어떤 걸 받고 싶었나 봤더니요, 현금성 선물에 대해서 선호도가 좀 더 높았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현금이 1위였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이 2위였습니다. 결국에는요, 43% 정도 되는 분들이 응답하기를 현금성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으로 자녀와 동일한 마음인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자, 추석 때 이런 선물들을 선호했었는데 어버이날은 어땠을까요? 자,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과거의 통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요. 마음이 조금 더 달랐습니다. 의미가 있었죠. 명절보다는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이 56%를 차지했습니다.
2위를 잠깐 보면요. 친필 편지, 그다음에 여행, 가전제품, 영화 티켓. 건강은 일단 빠졌었네요. 어버이날은 조금 더 의미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하신 분들도 계셨대요. 친필 편지와 현금. 아마 의미상으로는 가장 좋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1위가 현금이었습니다. 앞에서 봤던 명절 때 선물 1위도 현금이었었고요. 어버이날, 의미가 있는 날도 현금이 1위였습니다. 1위인 이유가 뭘까요?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요? 자, 부모님이 1위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답변한 거는 자녀가 생각하는 비용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지출의 비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부모님들은 생활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현금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고요. 부족한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용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때 현금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지출을 어디에다 많이 할까요?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활비에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어디에 지출을 할까요? 건강식품을 부모님이 선호하는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건강상 문제인데요.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병원에 못 가는 이유 중에서 젊으신 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젊으신 분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은 65세 이상인 분들은 거의 46% 정도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병원을 꺼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건강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후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건강 자금에다 사용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술을 하기에 이렇게 경제적 이유가 생겼을까를 봤더니요. 일단 65세 이상 고령인 분들에 대해서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나 봤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60대부터 70대, 80대, 지금은요 90세 이상 수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분들을 모두 다 합했더니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매년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 비용들, 건강에 관련된 비용은 식품만을 의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는요 주요 수술을 받더니요 우리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암부터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봐도 22만 명 이상이 매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수술을 꺼린다라면 장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 맞는 걸까요? 아마 이런 걱정들이 없다라면 좀 더 건강한 장수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선물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으로 건강을 챙긴다? 말이 될까요? 자, 보험료는 만약에 자녀가 납입을 해주고 보험금은 부모님이 수령을 한다면 어떨까요? 자, 부모님이 좀 더 안심하고 병원에 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다양한 보험을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보상에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듣습니다. 제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혈관 질환 중요하죠. 혈관 질환이 가장 많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요.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혈관 질환 대비는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혈관 질환만 중요할까요?
상해, 다치는 것은 노후가 되면은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상해 부분, 또한 질환 중에서도요, 내가 어떤 질환에 해당될 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질환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비용들, 갑자기 병원에 갔을 때 응급실을 찾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 이렇게 다양한 비용들, 입원을 하게 된다면요, 입원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입원비에 관련된 비용. 어떻습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대 질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하셨는데요. 염증성으로 여기에 약한 혹이 생겼었어요. 그 혹이 생겨서 제거 수술을 하는데 약 30만 원 내외로 비용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금액으로 보면요. 일단 질병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염증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수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종부터 5종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2종 수술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또 수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30만 원. 자, 보험금 30만 원을 받아서 30만 원 정도의 수술을 내가 간단한 수술을 했다. 그리고 하루에 입원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요. 당뇨가 있으셨기 때문에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상급병원 입원비도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듯 소소한 금액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안심하고 병원에 갈 것 같습니다. 자,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시는 거, 부모님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더 좋은 일일까요? 저는 자녀가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대 질환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보장되는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대 질환,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젊은 분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모두 다 중요한데요. 해당되는 금액은 매회 1,370만 원이 해당이 되는데 어떤 항목이냐면요. 이대 질환, 그리고 1호종 중에서 3종에 해당되는 부분, 5대 질환, 그리고 80대 질병 수술비에서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듯 중대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심장 질환 중에서는요. 심혈관 질환 이전에 오는 심부전증 같은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 중에서는요. 관열과 비관열이라고 나누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관열 수술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비관열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관열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의 이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보장이 보험료가 과연 비싸서 자녀분이 부담스럽다라면 아니면 자가적인 보험을 준비하려고 해도 비싸다라면 조금 더 걱정이 될 텐데요. 보험료로 보면요. 간편보험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수술이나 입원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가입하는 데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보장에 보면요. 20년 갱신, 30년 갱신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년 갱신 같은 경우에는 80세까지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80세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10년 갱신형을 선택할 경우에는요. 90세까지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90세 이전에 내가 보험을 가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10년 갱신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표를 기억하십니까? 90세 이상인 분도 수술비를 준비하셔야 되는 이유. 아직도 10만 명,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수술을 하고 있고요. 연간. 그중에는 90세가 넘는 분들도 지금 10,000명 이상이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70세, 80세, 90세 되시는 분들도 최저보험료 3만 원으로 보장을 준비한다면 조금 더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새해에는요.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다녀오세요 라는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주름살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참 내가 자식으로서 어떤 걸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선물로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정말 흔하게 크고 작은 수술을 특별한 사고가 없어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는 폭넓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자, 특히나 나이가 들면 정말 가장 위험하다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니까요. 자, 지금 연말이고 하니까 부모님을 위한 효도 선물로 그리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보기 위해서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이 최저 보험료 한 3만 원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져가는 보장이 혹시 3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앞에서 제가 예시해드렸던 부분이 3만 원 최저보험료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3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위에 내가 필요한 보장을 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시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는요, 상해 보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해 보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보장의 금액을 조금 더 올린다라면 3만 원으로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단비와 비교하면 3만 원,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죠. 수술비 말고도 상해라든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보장을 추가하시거나 조금 더 보장 금액을 키워보셔도 좋겠고요. 자, 올해 12월이 가기 전까지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전문가님 혹시 우리 1월 되면은 이거 가입을 좀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네, 1월 되면 가입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보장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예정이율이 변경이 되면 보험료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장 중에서 1호종 수술비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1호종 수술비가 일부 회사에서 축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조금 폭넓게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면 1호종 수술비를 선택하는 거 좋고요. 그래서 1호종 수술비 때문이라도 12월 달에 준비하는 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보장이 사라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보험료가 비싸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고민해봐야지 하다가 이번 달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3만 원부터니까 진단비보다 정말 훨씬 저렴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폭넓은 보장이 90세까지도 그리고 병력이 있으신 우리 부모님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정말 유리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옆에 계신 부모님이 아프시면 결국 자녀분들도 함께 고생을 하게 되시는 거니까요. 효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는 보험 준비 저희 보험플랜 169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가족의 미래를 지켜주는 달러 변액 연금보험입니다.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참 추워지고 연말이고 한데 올해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와, 나이를 먹는 게 참 금방이구나. 네, 그래서 어느새 내가 정말 그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는 거에 비해서는요, 노후 준비는 금방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그걸 네. 실행에 옮기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이 순간 사는데 급급하다 보면은 네. 조금 더 좀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아나운서님은 평소에 미래를 이렇게 꿈꾸잖아요. 예.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세요? 저는 요즘 미래에는 뭐 생각을 못 하겠고 당장 하루하루가 무섭고 나중을 생각하면 사실 너무 막막해요.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충실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미래 그러면은 저희가 굉장히 좀 설레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뭔가 가슴 벅찬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미래가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희망적일지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예.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라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역시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보면 저는 이 첫 번째 이유가 너무 가슴이 좀 아픈데 소득 없이 오래만 산다. 예. 그러니까 오래만 산다라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면서 예.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은퇴 이후에 소득이 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 금융시장이 굉장히 막 빠르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쵸. 부동산도 지금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예. 또 세 번째는 의료비. 앞서서도 지금 냉충호 전문가님께서도 그쵸.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속 늘어나는 의료비 때문에 걱정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후에 연금 자산이 부족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고 불안하다라는 그런 조사 내용입니다.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라는 단어가 희망을 품고 맞아요. 있는 그런 단어인데 요즘 분들에게는 희망보다는 그렇죠. 불안함이라는 게 먼저 생각이 네. 나는 것 같습니다. 다 돈 문제잖아요. 맞아요. 돈이 왼수다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연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분들 연금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세요? 지금 뭐 물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가입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네.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 누구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금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뭘까요? 그래서 은퇴 이전의 소득 대비 은퇴 이후의 소득을 봤을 때 60%에서 70% 정도가 은퇴 이전만큼 그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 그래도 조금 여유 있고 좀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적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뭐 빨리 좀 연금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앞서서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뭐 마음은 있지만 그게 뭐 하나 가입하고 준비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재미있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아직도 은행만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예, 그 금리 높을 맞습니다. 때를 추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뭐 다시 보기를 해서 네. 응답하라 1988 혹시 보셨나요? 살짝 봤어요. 예, 그거 보니까 거기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배우 박보검 씨가 이제 바둑대에서 상금을 탔는데 그거를 이제 목돈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성동일 배우님이 한일은행 예. 옛날에 한일은행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주식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건 끝났다. 그러면서 17%짜리 내가 통장 만들어줄 테니까 와. 거기에 넣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정말 안 지금은 믿기시죠? 생각도 못하는 그렇죠. 돈이네요. 지금 만약에 그런 상품이 있다고 하면 모두 예. 잘 몰리실 저도 거예요. 달려가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네. 뭐 은행에 맡겨도 조금 내가 욕심 조금 덜 내도 그 이자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지금 금리가 0.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예. 거의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금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뭐 거의 그냥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더라도 지금 제로 금리 시대 아닐까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여기서 이제 0.5%라는 것은 네. 명목금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금리이기 예. 때문에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그렇죠. 온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계속 불안하게 이제 네. 바뀌고 은행만 믿고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대체해서 뭐 투자형 상품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투자형 상품에는 또 이제 막 불안해하시는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이런 이제 연금을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이 그림에서 나타내듯이 한 가족 부모님도 자녀도 미래를 정말 든든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연복리 4.5%의 평생토록 확정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달러 변액연금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와, 지금 같은 시대에 4.5%라는 숫자만 들어도 너무 좋은데 그쵸. 이게 확정이라고 하시는 거 놀랍네요. 오래 살면 살수록 사실은 훨씬 더 이득이에요. 소개 예. 좀 해주세요. 예, 여기에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긴 한데 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확정형.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연복리 4.5% 지금 찾아보기 거의 힘드신데요.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을 낼 수가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펀드 그리고 주식 이쪽으로 투자형 상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적립금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이 투자 펀드 수익률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환차익 이제 저희가 환율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서 일석삼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은 예. 보증형 달러 연금인데 일단은 일시납으로 그러니까 즉 그 목돈으로 딱 넣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즉시 바로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요? 예. 뭐 5년 후가 됐든 7년 후가 됐든 언제 10년 후부터 받고 싶다라고 해서 일시납으로 납입하실 수 있는 일시납 상품인데요. 이것은 역시 평생 확정연금이고 거치 후 즉시 가입이 가능하세요. 즉시 지급이 가능하세요. 그럼 바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진작에 내가 조금 젊을 때 좀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목돈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이제 연금으로 가입을 하셔서 평생토록 좀 든든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겠네요. 생각해서 예, 이러한 부분이고 가입하실 수 있는 나이는 40세에서부터 75세까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나이쯤 되시면 이제 조금 더 자녀들도 어느 정도 키우고 이제 안정적인 삶을 이제 살고 계실 때 이제는 진짜 노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10,000부터 가입이 가능하신 그런 상품입니다. 와, 이게 뭐 지금 목돈이 있으신데 이 돈을 참 그쵸. 은행에 넣어놓기는 그렇고 예. 어디에 좀 굴려볼 데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딱 지금 넣으면은 바로 내가 연금을 받을 네, 수 맞습니다. 있다는 점이 은행에 참 좋아 놓으면은 보이네요. 뭐 수익이 나지도 않고 예. 또 어디에 투자를 하자니 내가 그동안에 뭐 그런 경험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고 이거 해다가 날리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런 이제 실제적인 그런 걱정들을 여기에 이제 넣어두시고 내가 꼬박꼬박 매달 받으시면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거치 기간과 그다음에 연령별로 처음에 가입하실 당시에 예. 이렇게 지급률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입하고 언제부터 나는 연금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얼마를 받을지 이런 것까지 연금액이 확실히 나오니까 불안해하시지 말고 가입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와, 요즘 같은 불안한 시기에 네. 4.5%도 놀라운데 내가 몇 살 때 얼마 받을지가 정해져 있다고 네. 하니까 참 안심이 됩니다. 자, 목돈이 없으신 분들은요. 그렇죠. 좀 매달 내시는
되시는 것도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네. 어떨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월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건 일시납이고 네. 지금 이제 월납도 똑같은 형태이긴 해요. 그래서 그것 역시 평생 확정으로 지급을 네. 해드리는 부분인데 나는 지금 뭐 크게 모아둔 돈도 없는데 대신 조금씩 내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네. 나중에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주변에 이제 아나운서님 주변에도 보면 요즘에는 뭐 거의 유학 많이들 다녀오시잖아요. 그쵸. 뭐 그리고 뭐 어학연수 같은 경우도 이제는 거의 필수고 이런데 네. 이렇게 이제 좀 매달 뭐 송금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뭐 학비라든가 이런 거를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증여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분들을 위해서도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한꺼번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게 조금씩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네.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주면은 정말 너무 이렇게 진짜 오. 만점짜리 부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역시 연봉리 4.5% 불이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00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큰 부담이 없이도 이렇게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가입할 때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건 혹시 뭐 확정되어 있거나 이거는 이것도 역시 가능할까요? 확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게 표에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하실 때 지급률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나 얼마씩 내고 그 다음에 뭐 몇 년을 거치하고 그 다음에 받겠다라고 했을 때 아예 얼마가 나오겠다라고 지급률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확정적으로 내가 종신토록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연금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확실히 강점이 각각 있는 것 같아서 그쵸. 비교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가장 큰 틀은 똑같아요. 똑같고 네. 이제 평생 확정토록 이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연봉리 4.5%로 확정돼 있다는 점 이건 똑같은데요. 가입하실 수 있는 나이가 일시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세부터 75세까지고 월납의 경우에는 35세부터 70세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요 지금 나의 나이 그리고 나의 상황 그다음에 내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시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00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월납의 경우에는 뭐 $100부터 가능하시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노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나도 그렇고 그리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 가족 모두 든든하게 정말 희망적이고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미래를 꿈꾸셨으면 합니다. 참, 이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 그런 보험 만나보고 있습니다. 딱 원픽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상황에 맞춰서 그쵸.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 지금부터라도 연금을 좀 바꾸는 시긴 한데 그동안 빨리 준비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시납으로 해서 이거 바로 즉시 즉시 지급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령층이 조금 더 낮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 미래를 준비해주고 싶으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납으로 매달 꼬박꼬박 큰 부담 없이 자녀들을 위한 어떤 사랑으로 또 아니면은 본인들이 지금부터 빠르게 준비를 하시는 그런 거라면 이제 월납으로 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부모님도 자녀도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든든한 달러 변액 연금 보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몇 살 때 얼마의 연금을 받을지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 연금이 좀 줄어들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아예 놓으셔도 된다고 하고요.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목돈이 마련되신 분들은 일시납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연금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노후 준비로 부담 없이 가입하셔도 이것도 역시나 확정 금리 가능하다. 다고 하니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연락 주셔가지고 불안한 노후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나 문자 통해서 실시간 도움 드리고 있는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보험 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그 일도 하고 뭐 애들 키우고 막 바쁘게 사느라고 예. 예, 예전에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을 해놓고서는 예.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되고 하니까 보험이 이제 나이 먹으면 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제 저를 위해서 보험을 좀 이렇게 잘 들었나 확인을 좀 하고 싶거든요. 아,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잘 봐드릴 거고요. 시청자님 네. 오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5세요. 아, 50대 중반 되셨고 말씀 들어보시니까 지금은 아직 특별히 아프신 곳은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다행히도 이제- 건강해요. 네, 그렇죠. 다행이에요. 이제 앞으로 아플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험료 20만 원대인데 이거는 어떠세요? 뭐 돈을 내는 거는 예.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이 보장 잘 받을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부터 보시죠. 자, 50대 중반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꽤 오래전에 가입하셨네요. 2002년도에 S생명의 변액 종신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LIG 헬스케어 건강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25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사느라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해두고 점검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직은 다행히 건강하시지만 내가 이제 50대라서 아플 수가 있으니까 보장 든든히 원하신다고 합니다. 박돈숙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두 장의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네, 하나는 18년 납입하신 S생명의 변액 종신보험 보내주셨고, 또 하나는 12년 동안 납입하신 LIG 헬스케어 건강보험 보내주셨는데요. 네. 먼저 이렇게 오랫동안 보험을 납입을 꾸준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칭찬 한번 드리고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 귀한증권 2개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S생명의 변액 종신보험부터 볼 건데요. 이거를 재발행을 받으셔서 보내주셨어요. 네, 증권을 못 찾아가고. 예, 이 보험 증권 받으시면서 뭐 증권에 조금 변한 게 있는 거 혹시 발견하셨나요? 아니요, 뭐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모르겠는데. 예, 처음에 이 증권에 주보험, 사망보험이 5천만 원으로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 재발행 증권을 보니까 5,400만 원으로 사망보장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오, 예. 예, 그렇게 올라가요? 예, 뭐 추가로 더 가입하시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보험이 변액보험인데 처음에 네. 그 주보험에 대한 보험료 58,500원이면 이 돈으로 5천만 원의 사망보장을 해줄 거라고 보험료를 정하고 이 보험을 보장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험료가 조금 남게 되면 이거를 사망보험으로 추가해서 보험금을 드리겠다는 그런 제도가 있을 때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보험료 조금 남는 부분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금 현재 4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 보험을 되게 계속 좋다. 유지하고 계시다 보면 아마 사망보험금이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아니, 예. 많이 더 준다니까 좋네요. 예, 그렇죠. 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뭐 현금으로 아직 들어온 건 아닌데 그 들어온 기분이라 되게 좋은 기분이 드는 이런 보장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요. 네. 특약보험에 지금 신암보험이라고 가지고 계신데 이 신암보험은 암이 3천만 원 보장하고 상피내암 300 그리고 수술비가 넉넉히 900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 입원비도 15만 원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보험에 이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그 옛날에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지금 빠져 있거든요. 유사암으로 빠져 있어서 따로 가입을 하셔야지만이 보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셔도 일반암과 똑같이 3천만 원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는 귀한 보험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성질병 특약이 또 있는데 혹시 여성질병 특약 하시면 지금 내가 무엇을 보장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뭐 여성이면 자궁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예, 그렇죠. 예, 여성에 특화된 그 부인과 질환이나 뭐 유방, 자궁, 뭐 난소 이런 쪽에 특화된 보험일 거라고 제목만 들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증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3대 질병비, 암, 뇌, 심과 5대 장기 이식 수술,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이렇게 지금 보장이 준비가 돼 있으세요. 예, 암에 대해서 생각하고 틀리네. 예, 생각했던 거와 틀리죠. 네. 암 2천만 원 보장을 받으시고요. 뇌혈관 질환과 급성 심근경색 질환 보장을 받으시는데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뇌출혈은 보장 범위가 총 발병 혈관 질환에서 한 10% 정도 범위가 좁은 부분으로 보장을 받고 계신데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암 2천만 원이 갑상선암이 포함이 되는 질병으로서 이 증권에서 총 암이 5천만 원이 보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좋은 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또 네. 수술 보장 특약 또 준비돼 있는데 이 수술 보장 특약은 3종 수술 보장 특약으로서 1종에는 50만 원, 2종에는 100만 원, 3종에는 200만 원 지금 보장을 받으시는 이게 특약인데 이때 가입하신 보험에는 특이사항이 임플란트 혹시 수술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임플란트 수술하실 때 혹시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시게 되면 여기 2종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용종 뭐 떼내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이런 거 하다가 용종 많이 떼내시는데 용종 떼내실 경우에도 1종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보장도 5만 원으로 넉넉히 준비가 돼 있는 보험인데 이 보험이 다 좋은데 좀 안타까운 거는 70세에 만기가 도래하세요. 그 70세가 되면 이 보험이 특약이 소멸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으니까 좀 보장을 길게 해서 미리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십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보험 LIG 헬스케어 건강보험 보겠는데요. 이 보험은 이제 진단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망보험과 실손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사망보험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보험이 있는데 또 질병보험도 1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질병보험은 100세까지 보장이 아니고 60세까지는 3천만 원 보장을 받다가 2천만 원은 소멸이 되고 60세부터 70세까지 또 1천만 원을 보장받다가 또 1천만 원 마저도 소멸이 되는 정기보험으로 구성이 돼 있으시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또 담보가 있는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자동차 벌금 이게 3월 달에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벌금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상향이 됐는데 아직 2천만 원으로 그대로 준비가 돼 있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지금은 3천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손보험이 같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실손보험은 지금 현재 100% 보장을 받으시는 보험이세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실손은 제가 낸 돈 다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100% 뭐 보장을 받는 보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는 약간 좀 비싸게 이제 책정이 돼 있네요. 그리고 일반 상해 의료비가 있는데 다른 요즘 보험에서는 그냥 상해 의료비로 해서 5천만 원 보장을 해주는데 여기는 일반 상해 의료비로 돼 있어요. 지금은 이게 없어진 담보인데 이 특약의 장점은 입원을 했든 통원을 했든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이 보험은 입원을 했거나 통원을 했거나 무조건 100% 치료비를 드리는 보험인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드리는 보험이고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자동차 보험에서 물론 보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료비에 총 나온 의료비의 50%를 보상을 해주는 조건이 아주 좋은 담보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아주 좋은 반면에 또 물론
보험료가 조금 비싼 게 흠인데요. 이 보험이 호불호가 진짜 너무 좋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지고 가고 싶다 아니면 실손을 요즘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고 싶다 이렇게 많이 갈리는 보험인데요. 지금 이 실손 의료비가 지금 시청자님이 4번이 갱신이 되셨어요. 3년마다 네. 한 번씩 갱신이 되셨는데 처음에는 적은 보험료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보험료를 따져보니까 한 실손 보험료로만 나가는 것이 한 1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 냈던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보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10만 원도 비싼데 앞으로 한 번이나 2번 정도 갱신하면 10만 원 훌쩍 넘어서 너무 많은 부담이 될 확률이 많은 보험이에요. 그래서 요즘 전환실손을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님께서도 지금은 몸이 건강하시지만 이거를 만약에 전환을 하시게 되면 3만 원 정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셔서 해지하시거나 전환하시기 전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고 실손 전환하실 수 있는 건강 상태라면 건강할 때 전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지켜보면서 전환을 준비하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으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내려보면요. S생명의 변액 정신보험은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보장을 받으실 건데요. 이 특약 부분이 7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100세 만기짜리 준비를 하면서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하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특약 부분이 70세에 만기가 되잖아요. 네. 70세가 까지 보장을 다 받으시면 이 특약보험료 지금 내신 게 8만 500원씩 1,900만 원 정도 지금 총 불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70세 만기가 딱 되면 그 1,900만 원 정도 특약보험료도 같이 소멸이 되세요. 그러니까 만기 되기 전에 한 5년 전에 만약 해지를 하신다면 한 보험료의 50%에서 60% 정도 특약보험료가 살아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좀 만기까지 가시지 말고 좀 더 일찍 해지를 하셔서 한 1,000만 원이라도 받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1,000만 원으로 부족한 보험을 더 보충을 하시던가 아니면 또 유용하게 쓰시면 더욱 좋겠죠. 이거 기억하고 계시다가 좀 활용 한번 해보시고요. LIG 헬스케어 보험은 운전자 담보는 삭제를 하시고 일부 보험은 또 20년만 내면 보험이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유지를 하시면서 실손에 대한 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셔서 심사숙고 해보시고 전환을 하실 거를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제가 좀 설계를 좀 도와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70세가 되면 암 5천만 원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다른 보장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암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수술비 모두 토탈해서 그냥 한 보험에 제가 보장을 준비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암 3천만 원 일단 가입을 하시고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도 1,000만 원씩 보장을 넣어드릴 거고요. 진단비는 지금 나이가 55세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니까 진단비 1,000만 원씩에 수술비로 1,000만 원씩 또 보완을 하셔서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하시고요. 106대 질병 수술비가 또 있는데 여기에서도 심혈관이나 뇌혈관, 당뇨성 질환 이런 거 1,000만 원씩 또 보장을 해주시니까 여기서 복층으로 한 번 더 1,0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게 106대 질병 수술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추가하셔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을 또 따로 준비를 하시려면은 또 최저 보험료 10,000원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또 중복되는 담보를 좀 더 추가를 해야 10,000원을 채워지게 되니까 그냥 이 건강보험에 같이 통합으로 벌금 3,0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해서 같이 해서 준비를 한번 도와드려 보았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래도 오래전에 보험 잘 가입해둔 게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네. 저희가 좀 아쉬운 것만 일부 조정을 하면서 이대 질환이나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드렸어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도움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한 50이 넘으셨으면 아직은 건강하셔도 슬슬 건강 걱정, 아플까봐 걱정이 생기실 텐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아프기 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겠고요. 유병자분들도 12월까지 빠르게 연락 주셔서 유리하게 설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